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, 이제 들은 이야기하고 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니까 한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저는 2010년도 8월달에 입대를 하게 돼서 당시 백이보충대에서 3사단 백골부대를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취사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양파 껍질만 허벌나게 까다가 인솔대기 중에 이 취사병 병장이 풀어준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백골사단 신병교육대를 입소 후에 가장 처음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강병관이라고 하는 큰 강당인데요. 여기 건물 자체가 오른쪽 벽면을 산 같은 언덕을 깎아 세운 곳이라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이 맴돌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음산했다고 느껴왔었습니다. 또 건물 연식도 오래된 건지 많이 낡아 있었고요. 아무튼 훈련병 입소식을 준비하는데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교관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. 입소식 마치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.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훈련병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조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에 주저앉아라. 뭔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20대의 신체 건강한 남자가 뭐 겨우 2시간 서 있는다고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무리가 가나? 아무튼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에 그런 생각은 잊고 입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입소식 내용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내 바로 앞 오른쪽에 서 있던 훈련병 하나가 갑자기 필름이 끊긴 것 마냥 내 쪽으로 그대로 힘없이 쓰러지는 겁니다. 이제 저를 포함한 주변에 있던 훈련병들은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일단 저는 급하게 손을 들어서 조교에게 알렸습니다. 근데 역시나 좀 이상한 게 사람이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는데도 조교나 교관들은 놀란 기색이 하나 없이 너무 대처가 자연스러웠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때 저를 포함한 이 주변에 있던 훈련병 4-5명은 각자 팔다리 하나씩을 잡고 막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의무대로 그 훈련병을 옮겼어요. 옮기고 나와서 이 훈련병 2명은 입소식 때문에 바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된 줄 알았습니다. 취사병 병장이 풀어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. 취사병 병장은 이제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고 워낙에 본인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훈련소의 특징상 한 달 기간에 한 기수 500명씩 그니까 다 해서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단기간에 계속 드나드는 곳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다. 근데 이 중에서 귀신 보는 사람이 안 올 것 같냐? 하고 묻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군생활하면서 귀신 보는 사람이 딱 3명이 왔었는데 한 명은 면담을 통해서 자기가 귀신 본다고 스스로 오픈한 케이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강병관 입장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중대장인가? 그 사람이 따로 빼가서 면담한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한 명은 뭐 자기가 귀신 본다고 오픈할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끼칠까봐 오픈하지 않았던 훈련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훈련병이 여기 강병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멈춰가지고는 조교가 욕을 해대도 들어가지 않고 입장 거부 및 명령 불복종을 한 겁니다. 어이가 없던 조교는 막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자 교관이 왔습니다. 근데 이 교관이 지랄지랄을 하자 결국 못 버티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군대의 특성상 정면 주시해야 되잖아요. 근데 당연히 입소식에서 다들 고개 들고 있는데 딱 한 명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무조건 눈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. 그니까 이제 앞에 서 있던 선글라스 교관이 본인을 콕 집어가지고 막 지랄지랄 하니까 이걸 누가 버텨내요. 당연히 앞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 훈련병은 곧바로 자리에서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훈련병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고 항상 귀신을 자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훈련병에 의하면
여기 강변관에는 양기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음기로 가득하다. 또 온통 여자 귀신뿐이라고 했습니다. 본인이 강변관에 들어가길 거부한 것도 여기 강변관 입구 앞 창문마다 여자 귀신들이 막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. 분명히 안쪽에는 훨씬 더 강한 음기가 느껴져서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면 이걸 못 버텨낼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정신을 잃기 전에 여기 천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 여자 귀신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막 쳐다보고 있는 게 본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답니다. 이 얘기는 의무대 병사에게 이 취사방 병장이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방금 썰 풀어줬던 취사방 병장이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. 보통 일찍 일어나야 되는 아침의 경우 새벽 4, 5시에 기상인데 이 고참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? 그래서 막내 라인이 아침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이 병장이 일병일 때 하루는 부사수로 아침을 담당하게 되었대요. 그래서 새벽 일찍 기상해서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취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치를 분배하는 일인데, 김치를 분배해서 통을 들고 배식대로 옮기고 있는데 새벽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어둠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.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점점 뚜렷해지자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앞으로 다가갔어요. 근데 하얀 소복을 입은 백발의 할머니가 보찜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병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할머니, 왜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어서 나가셔야 돼요. 이렇게 말하곤 속으로 뭐 짬 아저씨랑 아시는 분인가? 왜 벌써 와 계시지? 하고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다가 문득 할머니가 계셨던 쪽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더랍니다. 그래서 의심 없이 취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배식 전에 사수 일병에게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침부터 뭔 개소리냐고 머리통을 한 대 맞고 갈굼을 먹었다고 했어요. 그리고 몇 달 후 이제 자기가 사수를 달고 후임 이등병을 데리고 아침을 하게 되었는데,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김치를 분배 후에 통을 들고 배식대로 향하는데 어떤 하얀색 물체가 뭔가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던 바로 그 찰나 당시의 기억이 생각나서 배식대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후임을 시켰다고 합니다. 또 자기는 소름 끼치는 상황에 바쁜 아침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 후임병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김치통을 땅에 던지더니 자기 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라는 겁니다. 이 김치통 떨어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뭔 일인지 물어보니까 저기 할머니가 계신다고 막 그러길래 왜 할머니가 계시냐고 되물었고 얘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할머니는 왜 나타날까요? 이 취사병 병장이 말년 휴가 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. 뭐 자기가 사회에 나와 있을 때 이게 유행하고 막 복귀를 하니까 부대에 아무래도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휴가 복귀한 다른 병사들하고 한 곳에 인원을 모아놓은 거예요. 왜냐하면 당시에는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이라 부대에 있던 병사들이랑 격리 조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한 건물에 다 같이 모아놓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식수나 배식 추진해주고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저씨들끼리 뭐 이런저런 잡담 중에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 쪽으로 흘러갔대요. 그리고 거기서 타 중대 아저씨가 다른 중대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을 봤다 막 이러면서 썰을 푸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점점 뭐 자기가 봤던 이야기랑 비슷해진다는 겁니다. 마저 다 듣고 보니까 아, 이거 자기 중대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고 이제 그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왜 나오는지는 자기도 잘 몰랐는데
타중대 아저씨가 하는 뒷이야기에 의하면 이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는 옛날에 여기서 훈련받던 자기 자식이 훈련 도중에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, 근데 이 군부대 측에서는 언론에 흘러들어가는 걸 아주 철저하게 막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자기 자식이 개죽음을 당하자 이 사고가 일어났던 날짜에 매년마다 찾아왔던 할머니였대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오시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이 돌아가신 뒤에도 찾아오신 게 아닐까 하고 다들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.